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백기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워낙 이번 경선 치열하다, 박빙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결과 나오기 전까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모른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당 팀원들끼리 사실 누가 될 것 같냐 의견을 모아봤는데 의외로 홍준표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됐는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정당 팀원들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질 것 같지만 워낙에 당원 투표 결과가 우세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캠프 측도 분위기가 비슷했는데 윤석열 캠프 측은 10%포인트 이상으로 이길 것 같다. 근데 홍준표 캠프 측은 5%포인트 정도 이길 것 같다. 이 퍼센트에서부터 이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홍준표 후보가 오늘 아침에 9시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합니다. 이 뉘앙스 자체가 뭔가 마치 진 것 같은 이 분위기를 풍기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뭐 어떤 반응들이 없었어요,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 뉘앙스로 읽혔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죠. 네, 그리고 저희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본선에서의 비전을 챙겨서 곧 광주에 방문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당장 내일은 이 서울 동작동에 위치한 국립현충원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주요 행보를 하게 될 때 국립현충원에 가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역시 같은 행보로 이재명 후보도 현충원에 방문을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도 내일 현충원에 가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광주에 1박 2일로 4주 정도에 가게 되는데 뭐 사실은 이제 이달 원래는 경선 토론이 끝나면 바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1월 1일, 2일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 갔죠. 미뤄졌죠. 근데 대체 왜 안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앵커님도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박 2일이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1박 2일.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경선 과정인 만큼 이 여러 지역의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선 과정인데 광주를 찾는 모습이 영남권에서는 이 표심에서 약간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캠프 측에서 사실 조금 만류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있었는데 광주에 가서 광주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려오면 반대하겠다, 반대 시위를 하겠다 이런 성명도 실제로 이렇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광주에 계란 맞으러 내려오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동정표를 받으러 내려오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경선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되거나 안 되거나 무조건 끝난 다음에 광주에 내려가겠다. 떳떳한 모습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오늘 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광주의 이 민생을 챙겨서 이 정책을 챙겨서 광주에 내려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전당대회 현장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윤석열 후보도 후보지만 패배한 3명의 후보들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말 그 얼굴에 감추질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얘기는 다 깨끗하게 승복을 하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정말 직접적으로 손을 발벗고 도울지 안 도울지 그것이 이제 원팀이 될지 안 될지 관심이 가는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홍준표 후보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조금 아까 보니까 또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 승복한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또 덧붙인 말이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선대위에 뭐 투신해서 뭐 윤 후보와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 경선 흥행을 불지핀 역할. 여기까지로 좀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뭐 또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홍준표 후보를 옆에서 도왔던 조경태 의원은 조금 네. 아까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희룡 후보는 조금 아까 또 글을 올려서 기꺼이 원팀이 되겠다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또 이 후보마다 좀 입장이 다를 예. 것 같은데 유승민 후보는 또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지만 예. 뭐 이 세 후보의 입장이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경선이 끝난 지가 아직 예. 2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 지켜본 다음에 원팀이 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 결과를 민주당과 또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예의주시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대구에 갔거든요. 상징적인 의미가 네. 있잖아요, 또. 예. 그 하필 이재명 후보가 예. 오늘 대구에 갔죠. 이 표면적으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청년 행사라고는 못을 받고 있거든요. 이 오늘 행사가 대구 지역 청년과의 오찬 그리고 경북대학교 강연 뭐 예.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년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필 오늘이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인데 대구가 보수의 뭐 핵심 상징 뭐 성지죠, 이렇게 성지, 성지라고 보수의 성지죠. 그렇게 예. 하는데 대구에 간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캠프 측 관계자가 뭐 물론 청년 행사지만 뭐 언론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뭐 굳이 그걸 그렇게 뭐 마다하진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환영받는 그림 이렇게 몰려들어서 뭐 군중이 몰려들어서 환영받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텐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서 윤석열 후보가 환영받는 그림이 나오지 않듯이 대구에서도 환영받지 않는 그 이재명 후보의 그림도 어떻게 보면 지지자에게 좀 울림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오늘 또 조금 아까 백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드린다. 예. 앞으로 정쟁이 아니라 국민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선의의 경쟁을 잘 하길 바란다. 이런 짧은 멘트를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대선 뭐 비호감도가 워낙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재명 후보 얘기대로 정말 선의의 경쟁을 네, 펼치는 그런 맞습니다. 대선이 앞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기련 기자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